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권리분석가 과정을 맡게 된 전길봉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경매 동영상을 맨 처음 찍는 사람이 누굴까요? 강사. 어느 옥션에 경매 동영상 강의를 제가 맨 처음 찍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는 경매 강의를 아마 처음 한 사람이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더 빨리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련된 경매 권리 분석, 토지, 세금 이런 걸 맨 시리즈를 제가 부동산에 관련된 맨 시리즈만 9개를 갖고 있습니다. 맨 시리즈 9개, 상가맨, 계약맨, 창업맨 해가지고 토지맨, MPL맨까지 해가지고 9개를 갖고 있고, 나침반 시리즈라 해가지고 부동산 토지하고 부동산하고 관련된 저서를 4개를 갖고 있습니다. 4개를. 그러면 부동산에 관련된 책만 몇 개가 있습니까? 13개가 있죠. 그리고 근 한 20년 가까이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온 전문 부동산 권리 분석 강사입니다. 믿고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권리 분석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부동산 권리 분석가 자격자로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권리 분석가를 여러분이 이제 취득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권리 분석가란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권리 분석 그러는데, 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사러 갔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사러 갔는데, 그 아파트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등기사항 증명서라 해가지고 갑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부동산 사시면 뭘 보십니까?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죠. 과거에는 등기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그 명칭이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해볼까요? 등기부 하면 옛날 등기부 등본 그러면 옛날 사람입니다. 다 같이 등기사항 증명서. 크게 다시 한번 시작. 등기사항 증명서. 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여러분이 맨 처음 딱 이렇게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도자가 이제 진짜 매도자인지 가짜 매도자인지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딱 받아보면 1번 이렇게 갑구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건물 주인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 소유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딱 내밀면서. 이럴 때 권리 분석가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권리 분석가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의 차이점이 딱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A가 소유자이다. 이렇게 읽는 분이 계신가 하면 2번은 A가 소유자일 것이다. 이렇게 읽는 분이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개업 공유지사 한 분이 여러분에게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내놓고 매수자한테 사장님 이분이 이제 소유자이십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대부분 뭘 내놓는다는 거예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딱 앞에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읽는 거예요. 그럴 때 A가 소유자이다. 2번 A가 소유자일 것이다. 몇 번이 답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 90% 이상이
A가 소유자이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A가 소유자이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기사항 증명서를 읽을 때는 A는 소유자일 것이다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그 사람이 소유자이다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하면 국가가 보호장치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죠. 어떤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고 추정력만 있다는 겁니다. A가 소유자일 것이다라고만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매수자입니다. 여러분이 매수자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계약을 하실 겁니까? 다시 1번 소유자이다. 2번 소유자일 것이다. 누구하고 계약하실 겁니까? 이제 권리분석가 정도 되면 이거 풀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번 소유자이다 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A가 소유자일 것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등기사항 증명서만 보고 계약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세 납부 증명서나 아니면 뭐 의료보험증이나 이런 것을 보고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먼저 그것보다 더 앞서서 확인해야 될 것이 점유를 확인하는 겁니다. 점유. 자, 점유라는 게 뭐냐면 그 집에 가보라는 거죠. 그 집에 가서 사장님 집 파시는데 축하합니다. 잘 파신 것 같은데 저 커피 한 잔 주시죠? 하면서 커피도 얻어먹고 그리고 그 사람 뭐 가족 사진 있다 한다면 가족 사진도 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뭐 옆에 분한테 가서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뭐 이분이 여기에 거주하십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정도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과연 소유자일 것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이 여러분이 부동산을 살 때 소유자이다라는 사람하고 매매계약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뭐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소유자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확인하고 이제 주민등록증을 대부분 가지고 확인을 하죠.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위조가 될 수 있잖아요. 주민등록증은 위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위조되는 것까지도 방지하고자 할 때는 탁 계단을 뭐 올라가서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집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 건물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에 가서 그분한테 커피 한 잔도 얻어 먹고 그분이 진짜 거기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분이 거기서 살지 않고 세를 줬다 한다면 그분이 살고 있는 진짜 또 집에 가서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다니는 뭐 직장에 가본다든지 이런 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절차를 어느 정도 좀 거쳐서 확인해야만이 현행법상 우리나라 등기사항 증명서에 공신력이 없는 것을 보완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 누구다? 부동산 권리 분석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따고자 하는 자격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보시면 정말 피부로 느낄 겁니다.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 기본이 얼마입니까? 12억, 13억? 뭐 좋은 곳이 있으면 13억에도 못 사죠. 뭐 20억 가까이. 뭐 최근에 뭐 재건축하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억도 넘어간다고 하죠. 이런 전 재산을 걸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어떤 매매 계약을 맺는 사람 입장에서는 훌륭한 정말 진정한 부동산 권리 분석가를 만나서 매매 계약을 맺는 것과
그렇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과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취득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 권리 분석가는 정말 중요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권리 분석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25강을 공부를 하면 또 어떤 큰 메리트가 있느냐 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보입니까? 공인중개사라고 보이죠. 자, 공인중개사가 2018년도에는 제29회 실시됩니다. 앞으로 이제 확정돼서 나오겠지만 금년 2018년 10월 27일 토요일 시험이 보는 걸로 임시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분석가 공부를 25강을 마치고 나면은 아마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네. 시험 일정 등 사전 공고해가지고 여기에 2018년 10월 27일 토요일 이렇게 1차 시험 시행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만 잘 따라오셔서 25강을 마무리를 잘 하시면 뭐 길어야 20분 조금 넘을 거니까 아마 듣는데 엄청나게 편하실 겁니다. 애기 없고 애기 들고 설거지 하시면서 아니면 지하철 출퇴근 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편하게 듣고 내가 전달하는 말만 잘 이렇게 이미지를 영상에서 기억하시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과목을 볼까요? 그래서 1차 과목이 2개가 있는데 학개론하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규정. 그래서 민법은 전부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실체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A가 권리를 취득하고 어떻게 하면 B가 뭐 권리를 상실하는지, 어떻게 하면 A, B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지 이런 내용을 이제 규율하는 것이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법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 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취득하는가, 뭐 이런 이런 내용들이 우리 권리분석가 과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한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동산 등기법,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이 과거에는 지적법이었었거든요. 지적법이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바뀌었다? 여기 나와 있죠. 부동산 등기법,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권리분석가 공부를 하시면 부동산 등기법도 여러분이 친숙하게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앞 시간에 배우셨죠? 뭐라고요?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는 등기에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소유자이다, 소유자일 것이다. 소유자일 것이라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공신력이 없고 무슨 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부동산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있다. 그러면 OX. 답이 뭘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네, X.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등기에는 무슨 력만 있다? 추정력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 나가서 그러면 등기를 보고 매매 계약을 맺을 때는 추정력을 공신력으로 바꾸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점유를 확인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이 공부에 어떤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시면 그 단어가 친숙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25강이 진행됩니다. 전체 25강이 쭉 진행되니까 길어야 20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들으시고 보시면
뭐 권리분석 유형, 매매 이론, 임대차, 공인중개사법, 계약서 작성, 공적장부. 이게 공적장부가 이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뭐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계약금 중요하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뭐 이행불능과 위험부담, 동시행양변권, 담보책임, 그리고 임차인이 자기가 주택을 임대차를 얻었는데 만약에 그 집이 경매가 나와도 경매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 못 나가 뭐 배째 이게 아니라 노 낙찰자가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못 나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런다? 대항력.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확정일자. 우리 뭡니까? 동사무소에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면 항상 계약서에다 뭘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 자, 자기 옆구리를 좀 꼬집어 보세요. 무슨 일자? 확정일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정일자 확실하게 받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지, 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기억에 두는 거. 그리고 뭐 권리분석가 정도 되면 권리분석가님 누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남의 집에 세를 들어가는데 내 보증금은 보장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전입신고 잘 하시고 뭔만 받아놓으면 된다?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등기상에 뭐 그 집이 5억짜리다. 그러면 융자가 대출이 1억 정도 있다. 그럼 2억에 전세 들어가면 뭐 합쳐서 3억이니까 경매가가 뭐 4억이라 한다 하더라도 돈을 받아올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이제 확정일자, 뭐 최우선 변제, 그리고 부동산 경매 절차, 용어, 그리고 경매 입찰, 경매 입찰하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 경매 말소 기준 권리, 그리고 유치권. 자, 어떤 경매 물건을 뭐 30억짜리 뭐 상가를 낙찰 받았는데 거기에 내가 22억이 낙찰 받았단 말입니다. 다 같이 미소. 기분이 뭐 찢어지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편하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정말 좋은데 보니까 딱 잔금 넣고 이제 명도를 하러 갔는데 어떤 시커먼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자기 공사대금 10억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뭐예요? 유치권이군요. 이런 유치권은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법정지상권 문제, 그리고 이제 지분경매, 소액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어떤 지분경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낙찰받은 집을 이렇게 쉽게 돈 많이 안 들이고 명도, 적법한 절차에서 확실하게 명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 그 부동산이 얼마에 낙찰돼서 그 낙찰 금액에서 각 채권자들이 얼마씩 돈을 받아가는지. 그래야 내가 이제 권리분석가가 어떤 분이 사장님, 권리분석가님 이 집에 들어가서 내가 세를 살면 나중에 이 집이 경매 나오면 자, 내가 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권리분석가님이 제 자격증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래도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권리분석가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대신 이제 여러분이 이 권리분석가 자격증을 갖고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되는 또 직종에서 요구하는 또 다른 어떤 요건을 이제 갖췄다 한다면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갖췄다 한다면 탁 이렇게 해서 펼쳐놓고 이거 낙찰 받으시면 뭐 사장님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은 뭐 이렇게 아니면 전세 2억은 확실하게 보장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겠죠. 아마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상가 권리금. 우리가 이제 요즘에 가장 문제되는 게 사업하신 분들, 장사하신 분들이 이제 뭐 시설비를 한 1억씩 갖다 들여 넣어놨는데 갑자기 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신 나가! 그러면 배째!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 그 상가에서 나올 때 어떤 권리금을 받고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는 게 권리분석가일 겁니다.
그리고 시험 출제 유형 정리. 시험 보시는 거 걱정한다 안 한다?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탁탁탁 집어 넣어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만 잘 들으시면 시험 보는 데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2년만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그래서 뭐 조정지역에서는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2년 이상 뭐 보유도 하고 거주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개정사항을 보면 95년, 98년, 99년, 2002년 해서 2017년 9월 19일 또 개정이 됐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이 영상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은 항상 뭐가 될 수도 있다? 개정될 수도 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중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자,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이게 1강 끝나면 바로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법제처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무슨 처 다 같이? 법제처요.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법령 검색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여러분 교재 교환에 있는 그런 법을 그 법제처에 들어가서 찾으셔가지고 그 내용이 개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실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어떤 포괄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정표를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이 내용을 참고로 항상 법제처에 들어가셔가지고 법령 검색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을 내셔서 24강, 이제 1강 끝났으니까 24강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은 꼭 주변에 계시는, 놀고 계시는 분들 이 강의를 추천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